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궁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이제 오늘 뭐 속보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보면서, 자,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어디에 올인을 하게 될지, 정부가 올인하게 되는 2022년 3배는 상승할 기업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도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라는 주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현실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정치적인 색깔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닙니다. 늘 말한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 저는 만약에 이재명이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재명이 뭐 이러한 사태 때문에 지금 윤석열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된다든지, 뭐 윤석열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태 때문에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든지, 그 현 상황에 맞게 지금 늘 현 상황에 맞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재명발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관련 수혜주라든지 이낙연 관련된 수혜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뭐 방송을 통해서 강태공이 민주당 개빠네, 뭐 국민의힘이 개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당장에 나와 있는 뉴스만 가지고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설명드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정치적인 색깔을 제가 강조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했다시피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당장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지금 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년이 시작하면 바로 빅 이벤트가 뭐다? 대통령 선거다. 그럼 내년 초에 아마 이슈가 집중될 수 있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이 대통령 선거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확률이 크다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뭐 다른 이슈를 통해 가지고 뭐 제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당연히 움직이겠죠? 이 JP보건의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매년 초마다 제약 관련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그러한 변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아마 대선을 놓고서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수혜주를 우리가 아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얘기하고 싶은데, 늘 얘기했다시피 대선이 다가오면 뭐다? 인맥주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건드려야 된다? 정책주를 건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정책주를 건드리기에 앞서가지고 과연 지금 대선의 시장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를 봐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어때요? 자, 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이 36.8%, 윤석열이 30%, 지금 이제 윤석열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금 많이 달라진 게 뭐냐고 하면은, 안철수가 치고 올라와요.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10%가 넘어간다라는 이 조사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어땠어요? 오늘 장중에 보여줬던 게 실제로 안철수가 뜨고 있다. 소식에 써니전자 14% 급등. 자, 안철수 지지율 상승 소식의 강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가 가판 상승에 안철수 관련주 주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게 보면은, 자, 실제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제 안철수 관련된 우리가 그럼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안철수가 지지율이 왜 오를까요? 자,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안철수가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다? 안철수가 뭘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지지율이 막 오르면서 이 관련된 종목까지 움직인다. 그럼 왜?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봤더니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찾아봤더니 바로 이거죠. 뭡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세가 흔들리는 사이에 뭐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약진하면서 치고 오고 있다. 여기에 뭐라 했어요? 윤 후보의 잇따른 악재에 따른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안 후보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 어디로 가고 있다? 안철수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기존의 윤석열 씨의 지지율의 대다수가 뭐였냐고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윤석열 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대다수가 뭐였냐고 하면 이거였습니다. 뭐였느냐? 정권교체. 친박단체 역시도 뭐 한다고 했어요?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의 지지를 선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윤석열 씨의 지지율의 대다수는 물론 사람이 좋아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겠죠. 근데 뭐예요? 이게 뭐였냐면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은 이 윤석열 씨가 좋았던 게 아니라 정권 교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야? 여기서 지금 윤석열 씨가 지속적으로 악재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토론도 피하고 있고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이슈도 터졌죠? 페미니스트 이슈도 터지면서 이 페미니스트 뭡니까? 신지혜 씨를 영입하면서 이슈도 터지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씨를 지지했던 사람이 내가 도저히 정권 교체를 바란다 하더라도 윤석열 씨는 못 찍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안철수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원래는 이재명 씨 대 뭐가 돼야 돼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기존 뭡니까? 기존 지금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겠고요. 지지층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정권을 모아야 된다. 정권을 교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여기로 넘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제 정권 지지층은 인물이 한 명, 이재명에 박혀있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재명 씨만 지지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는 윤석열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정권 교체를 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냐고 하면 윤석열에다가 누가 붙어버려요? 안철수가 붙어버리는 거야, 안철수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표가 갈리는 상황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표가 단일화가 되고 단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가 되고 있다? 표가 갈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해요?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하냐고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 70%는 후보 교체를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를 바라는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후보 교체가 되느냐? 뭐라고 해요? 후보 교체 되느냐? 이준석 씨가 뭐라 얘기합니까? 후보 교체는 전혀 불가능. 그러니까 실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후보 교체가 돼서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이 대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물리적으로 후보 교체 방법은 없다. 후보가 만약에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해서 교체가 된다면 선거는 진다라고 발언할 만큼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뭐다? 국민의힘 상황은 후보 교체를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그럼 이대로 지속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제가 윤석열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표가 계속 분산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습니까? 송영길도 뭐라고 해요? 지금 이미 지지율 40% 넘겼다 사실상. 넘기 시작했고 42% 넘으면 당선권, 이제 대통령 당선된다, 대선 승리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는 뭐다? 진짜 만약에 국민의힘이 어떠한 변화, 국민의힘이라고 하기 그렇고 윤석열 씨가 다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안철수 쪽으로 표가 가던가 이대로 뭐가 돼요? 표가 분산이 돼서 어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 되게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냥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뭐라고요? 이 상황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재명이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 어떤 상황이에요? 윤석열과 안철수가 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가 된다? 당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내년 초에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유지된다고 하면 뭐가 된다? 이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될 거는 내년 대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재명 관련 정책주를 눈여겨봐서 나쁘지 않다가 결론이죠. 다만 지금까지 너무 올랐던 애는 우리가 이제 너무 올랐던 애는 사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오르지 않은 애가 누가 있느냐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재명 씨가 최근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해요. 뭐라고 저격하느냐? 자, 이재명이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는 뭐 했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하고, 이재명이 뭐 기본주택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한다? 이재명이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봤더니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오냐? 속보라고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자, 이재명이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래요. 근데 이게 근데 얼마나 대단한 발언이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재명이 뭐라 했느냐? 과거에 이재명은요, 서울 그린벨트 풀면 전국 로또 광품 당첨에 반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린벨트를 굉장히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뭐 한다? 그린벨트를 풀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진짜 뭐예요?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그대로 유지한다 했을 때도 굉장히 잘한 거다. 맞아. 절대 해제하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그린벨트를 풀겠다. 이거는 진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속보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그린벨트를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재명이야 그린벨트 당연하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를 계속했던 사람이 이제 그린벨트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미 지금 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원한다고 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자, 지금까지 대선에서 이재명 관련 수혜주로 뭐였어요? 그린벨트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린벨트 관련 움직임이 없고, 지금과 같은 이런 이제 윤석열과 안철수의 뭐가 된다? 표 나눠 갖는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고 하면 내년에 뭐 한다? 내년에 이재명이 지지율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이재명 관련 수혜주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관련 정책주들이. 근데 뭐예요? 지금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는 이재명 관련 수혜주 정책주로 움직인 적이 없고, 이번에 딱 뭐예요? 오늘 돼서 뭐예요?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신규 이재명 관련 정책주로 엮이면 어떻게 된다? 우린 알다시피 신규 정책주로 엮이면 최소 3배에서 5배는 가는 그러한 마법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디서 뭐가 된다고요?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에서 3배 정도는 상승할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이런 분위기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린벨트가 있는 종목이 뭐가 있느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아니면 SG 글로벌이라든지 SG 세계물산이라든지 백광산업, 뭐 CI테크, 지능기업 뭐 등등등 이 뭡니까? 그린벨트 구역에 뭐예요?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이 그 관련 수혜주를 늘 가지고 가는데 이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있어요. SG 세계물산 이재명 후보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공급 공약의 강세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자, 이게 그린벨트 해제, 부동산 공급 공약의 강세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요. 뭐 그 토의를 해보겠다. 보면은 기준 주택 보급률 100%에 미달하는 지역도 서울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뭐 방안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논의 주제에는 뭐가 돼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이나 그린벨트 고도제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공급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린벨트 풀겠다가 아니라 이번 딱 12월에 들어서 뭐 했다고요? 그린벨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려졌다. 이 내용만 가지고 뭐가 됐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서 뭐가 됐냐고 하면 그린벨트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뭐 했다고요? SG 세계물산만 이때가 언제예요? SG 세계물산만 이때 12월 2일 날에 어떻게 되느냐?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서 이 종목이 지금 이때부터 거래를 터뜨리고 숨고르기 있다. 그러면서 오늘 딱 뭐라고 나왔어요? 이재명이 그린벨트 풀겠다. 푸는 거 지금 이제 고민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내년에 그린벨트 관련되어 있는 정책으로서 이재명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로서 SG 세계물산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이 SG 세계물산이 움직이면 보통 있어요. SG 충방과 SGNG도 같이 움직여요. 근데 SGNG는 SGE 그룹과 완전히 다른 동떨어진 건데 그냥 이름이 SG 붙어 있어서 그런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고 SG 충방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로 상호가 바뀌었습니다. 글로벌로 상호가 바뀌었고 그래서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바닥에서 놀고 있는 만큼 3배, 지금 과거의 3배, 이제 뭐 2배, 3배, 적어도 못해도 지금 이 자리가, 열린 자리가 지금 한 1,600원 정도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못해도 2배 정도는, 2배, 250%, 2배에서 2.5배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캐파가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오늘 종목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뭐 이런 시황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종목 추천을 단타 매매를 장중에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어플을 검색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진이 강태공이라고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와 있습니다. 어플이 있고요. 이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단기 관심 종목이나 장투 승부 종목, 그래서 뭐 실시간 단타 매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12월 연말은 바빴기 때문에 꾸준하게 못 올려드렸고요. 못 올려드렸고 지금 이제 매일같이 꾸준히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1월부터 다시 매일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 이렇게 종목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 단타 매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참여를 진행하시면은 매매 일지 확인해보면 제가 이번 연도에 매매했던 내역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월 지금까지 보면은 너무 고맙게 아직까지 손절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수익으로 지금 12월달 매매 안 했지만 마지막 로스까지 수익 실현 좀 마무리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단타 매매나 이런 거 도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어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진이 강태공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관심 종목도 보시고 같이 매매도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은 그래도 여기 댓글 댓글 그냥 수익 봤어요 정도는 한마디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저놈이 거짓말 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좀 생각할 거기 때문에 좀 댓글 정도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은 힘이 된다, 댓글까지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